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 혜택 중에서 보훈 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 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 공상군경 6급과 7급을 위한 보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보훈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전 공상군경 6급과 7급은 어떤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는지 전체적인 목차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 교통지원이 있고 교육지원이 있으며 취업지원과 의료지원,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지원과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까지 전 공상군경 6급과 7급에 대한 국가유공자 혜택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전체적인 총괄 현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그래가지고 25만 8,93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전 공상군경 6급과 7급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대상별 현황을 보십시오. 2018년 12월 말에는 84만 7,078명이었고 2019년 12월 말에는 84만 3,77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으로 25만 8,933명이 있었고 이 도표를 보시면 대상자 구성비라 그래가지고 전 공상군경 본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앞전 시간 전 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설명한 내용에서는 1급과 5급까지 전체 인원이 21,317명이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6급은 45,077명, 7급은 44,304명이 있습니다. 전 공상군경 1급부터 7급까지 전체 인원 11만 698명 중에서 6급과 7급을 더하면 8만 9,381명이 나옵니다. 100% 중에서 81%가 6급과 7급이라는 내용입니다. 대상자 연령별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전상과 공상군경 중에서 본인,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11만 698명 중에서 6급과 7급은 8만 9,381명인데 그 중에서 30세 미만은 867명, 30세와 39세는 9,370명, 이렇게 하여 70세 이상 68,134명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엽제 후유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경 대상자 출신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전상군경과 마지막 우측에 있는 공상군경 중에서 본인과 유족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시간은 본인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본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의 합계 인원은 전상군경 본인은 59,880명, 공상군경 본인은 51,412명이 있습니다. 육군으로는 전상군경이 51,743명과 공상군경 41,410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출신지를 한번 불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켜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우측은 공상군경입니다. 출신지별로 육군이 있고 해군, 공군, 해병대, 공익근무요원, 군무원,
예비군, 노무자, 종군 기자, 애국 단원, 유격대, 청년 단원, 향토 방위대원, 의용 소방대원, 학도병, 제996 부대, 경찰, 민방위, 정경, 의경,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보안유공, 경비교도대, 제5163 부대, 공무원, 청와대 경호실, 철도공무원, 기타 등 이렇게 하여 군경 대상자 출신별로 현황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궁금해서 자료들을 찾다 보니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이 내용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해 드립니다. 보상금 월 지급액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60세 이상 무위탁과 6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2012년 7월 1일 이전 내용입니다. 제가 60세 이상인 보상금만 불러드릴 테니 나머지 무위탁과 60세 미만은 이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급 1항은 155만 9천원입니다. 6급 2항 144만 3천원, 7급은 57만 9천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6급 3항이 없죠. 6급 3항이 없는 이유는 2012년 7월 1일 구법에 의해서는 6급 3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게 2012년 7월 1일 이후에 6급 3항이 신설되었다는 내용이죠. 7급 또한 1999년까지는 7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7급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수당은 23,000원입니다. 생활조정수당으로는 가족 3인 이하 21만 4천원부터 27만 5천원, 가족 4인 이상은 26만 5천원에서 32만 6천원, 그리고 무위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에 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공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급 1항은 146만 2천원, 6급 2항은 134만 6천원, 6급 3항은 90만 3천원, 7급은 48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양가족수당이라 그래가지고 배우자가 있으면 10만원을 더 드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인당 10만원을 더 드립니다. 또한 고령수당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9만 7천원을 드리는데 조건은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 한해서만 고령수당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제가 매번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수당은 23,000원 그대로입니다. 생활조정수당도 국법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예금 계좌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 방지 전용 호국 보훈 지킴이 통장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 국가보훈처에서 압류하는 경우는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랑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 유족에 지급하는 수당인데 금액이나 지급 범위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제가 이 보훈 예우 수당과 월남 참전 명예수당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라는 영상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아래 내용 보시면 이 영상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보상금에 대해서 2019년 지급 실적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입니다. 정기 보상금으로 연인원 567만 648명에게 금액 4조 1655억 200만원이 지급되었고 수시 보상금으로는 239억 5,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합계 4조 1,894억 5,900만원이 2019년도에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정기 보상금으로는 보상금과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전여수당, 4.19 혁명 공로수당, 고엽제 후유증 수당, 참전 명예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시 보상금으로는 사망일시금, 장제보조비,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훈급여금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도에 보훈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7,946억 7,400만 원이었고 그중 보훈급여금이 6,827억 1,200만 원이 예산 규모로 책정되었었는데 그 비율은 전체 보훈 예산의 85.9%를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여 2019년도에 보훈 예산이 5조 3,463억 2,200만 원이었고 보훈 급여금으로 예산 책정된 금액이 4조 2,222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실적은 4조 1,894억 5,900만 원이 2019년도에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보험금 지급 실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 연도별과 대상자별이 있는데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상위 군경에게 보훈급여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5,069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1조 6,751억 1,6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해년마다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또 올라갈 겁니다. 보훈급여금은. 다음은 교통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수단도 할인되나요? 아래와 같이 이용하시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차는 매표 창구에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게 되면 승차권으로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코레일로 접속하여 가지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집에서 프린트로도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KTX와 SRT 등 전차종 이용이 가능하고 연간 무임 6회 승차일 기준으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 할인을 무제한으로 해드립니다. 특실은 제외합니다. 감면율은 무임 6회, 나머지는 50% 할인을 무제한으로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전 공상군경 6급과 7급 국가유공자 혜택 중에서 교통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지하철은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지역은 무임입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공항철도 복지카드 또는 매표 창구에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게 되면 승차권을 교부해 드립니다. 이 또한 무임입니다. 단 직통열차는 제외합니다. 시내버스는 상위 군경 회원증 골드색을 제시하게 되면 무임입니다. 단
광역과 좌석 마을버스는 제외합니다. 시외버스는 상위 군경 회원증 골드색을 제시하시게 되면 30% 할인해 드립니다. 고속버스와 우등고속 발권 창구에 상위 군경 회원증 골드색 제시하시게 되면 30% 할인해 드리는데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내항 여객선은 육지 거주자 연 6회, 도서 거주자 연 12회 승선 이용권을 보훈청에서 발급 받으셔가지고 매표 창구에 제시를 하시게 되면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국제 여객선은 객실 요금 20% 할인입니다. 한국에서 중국, 한국에서 일본 왕복하는 내용인데 조건은 한국에서 발권한 승선권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국내선 항공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가유공자 공항 이용료 50% 할인과 요금도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항공사는 별도로 할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2019년도 보훈연감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교통지원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얼마를 지원해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위는 100만원이고 연도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최종적인 2019년도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와 열차, 내항 여객선을 합하여 2019년도에 교통지원으로 지원된 금액이 120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비 지원도 해주나요? 했을 때 국가유공자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전 공상군경의 자녀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보훈청에서 전산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 지원 대상자로 통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추가되거나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하는 학교나 전학하는 학교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을 하십시오. 그럼 학습 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연간 지급액 중학교는 12만 4천 원, 고등학교는 인문계일 경우에는 14만 4천 원, 전문계는 18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누어서 통장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했을 때 각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미실시합니다. 가까운 보훈청에서 대학 입학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 접수 시 첨부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하셨다면 자녀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십시오.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 증명서는 보훈청이나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록금 중에서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일반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기간은 2년제 대학은 4학기고 4년제 대학은 8학기, 6년제 대학은 12학기까지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수업 연한이 없는 학점 인정 교육기관에서 면제 학점은 2년제는 84학점 이하, 4년제는 168학점 이하까지 면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국가유공자 본인은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되며 입학금은 1회만 지원이 됩니다. 대학교도 학습 보조비가 지급됩니다. 단 학습 보조비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학습 보조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도 지급 기간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본 관서에 문의하라는 내용입니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관할 보훈청에 재학증명서와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다음과 같은 수혜가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 보조비를 지급하고 연간 지급액은 유치원 초등학교는 53만 4천 원, 중고등학교는 71만 8천 원, 특수교육 대상자 이외에는 중학교부터 교육 지원이 실시됩니다. 나왔습니다. 장학금은 없나요? 했을 때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무조건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청 시기는 4월 초와 9월 초 2주간에 걸쳐 신청을 하시고 신청 장소는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보훈청입니다. 관할하는 보훈청입니다. 학교를. 신청 자격은 대학원 장학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직전 학기 성적 85점 이상, 지원 제외가 있습니다. 정규 첫 학기, 해외 유학이나 원격 대학원생, 해당 과정 수업 연한 초과자, 동등 과정 수혜자, 특수장학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제출 서류 여기 나와 있죠. 지급 금액은 대학원 장학은 최고 115만 원입니다. 특수 장학은 30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제가 얘기 드렸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이 내용을 즉 만약에 대학원에 입학하실 분들은 보훈청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학교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등록금과 입학금을 면제해 드리는데 대학원일 경우에는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고 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물론 첫 학기 또한 본인 부담으로 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부터 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일 경우에만 대학원 장학금을 지급해 드릴 조건이 갖춰지는 건데 만약에 예산에서 예산 금액이 없다 그러면 장학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잘 알아보시고 대학원은 입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지원 중 2019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자금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도표로 자세하게 나와 있고 공과금과 수업료에 대해서 알아보면 국가유공자는 본인일 경우에는 중, 고,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전공상 6급과 7급은 손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녀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녀일 경우에는 중, 고,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면제입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 대상입니다.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본인, 배우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 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미성년 재매, 재부상군경, 공무원 본인 및 자녀, 재사망군경,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및 미성년 재매,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희생자, 본인 및 자녀,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미성년 재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자녀,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교육지원 대상자입니다. 교육지원 중 2021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와 전문대학 2021학년도 대학입학 특별전형 참고자료도 저한테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이 내용들 만들어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2021학년도 전문대학 보훈 대상자 정시모집 특별전형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55개의 전문대학과 1175개의 학과를 국가보훈 대상자를 지원 자격으로 설정한 대학 및 학과 현황으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9년 교육 지원으로 지원된 실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으로 단위는 100만원입니다. 248억 6,200만원이 지급되었고 수업료 등 국비 보전, 학습 보조비, 보훈 장학금 지급 합하여 275억 200만원이 2019년도에 교육 지원으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019년 취학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는 3,507명, 고등학교는 4,733명, 대학은 15,821명, 특수학교 74명, 합하여 24,135명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학자 현황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학원 장학금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원은 교육 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본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포함 및 전몰, 순직자의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 지원 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 특수학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 지원 대상자, 일반 학교의 특수 일반 학급 재학자를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추가로 교육 지원 중에서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번 독립유공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 외 손자녀. 2.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자, 6.18 자유상의자 포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단 국가유공자 중 6.25 참전,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는 증명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3. 5.18 민주유공자, 4. 특수임무 공로자, 5. 고엽제 후유증 환자, 6. 보훈보상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정지시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직하고 싶어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전 공상공경의 자녀는 취업 지원 비대상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6급 상위자 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업 알선도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가점 지원은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채용시 가점 10% 또는 5%를 드립니다.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시거나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십시오. 나머지 내용은 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으로는 국가유공자는 10%, 가족은 5%를 지원해 드립니다.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한 통, 취업 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취업 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을 방문하여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실 경우에는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셔서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는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에서 지정 교육기관을 확인한 후 관할 보훈청에 취업 수강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영수증을 먼저 제출하고 이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진도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취업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고 보훈청에서는 수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수강료의 70%를 입금해 드립니다. 1인당 지원 한도액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일 경우에는 총 300만원인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입니다. 유가족은 총 15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연간 50만원이 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인과 관할 보훈청과 교육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2019년 취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지원 실시 기관별 취업 실적인데 전체 11만 8,190명 중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 34,093명이 취업을 했고 국가기관에는 39,973명, 일반 기업체는 44,124명을 취업시켜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11만 8,19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취업 실적 중에서 연간 목표는 8,000건을 잡았는데 실적은 8,36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104.5%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대상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전 공상 군경은 본인 1,094명과 유가족 3,527명을 합하여 4,621명을 취업시켜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 따지면 1,094명을 취업시켜 드렸다는 내용이죠. 다음은 의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 공상군경 6급과 7급에 대한 국가유공자 혜택 중에서 의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단, 치아 보철과 성형 등은 제외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비진료고 보훈청에 등록된 가족은 60%를 감면해 드립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감면 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 한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7급 상위자, 7급 경도 장애 등급 12부터 14급의 경우는 상위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10% 본인 부담입니다. 이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보훈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았을 때 60% 감면이 되고 위탁병원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훈병원에서는 가족에 대해서는 60% 감면인데 이 주의사항 중에서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배우자 1명과 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보훈병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나와 있네요. 정공상공경은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건처 홈페이지에서 위탁병원 명단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만들어 드리는 위탁병원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 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국비진료됩니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 초음파 검사, MRI, 건위 소화제, 만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건강보험 가입자만 60% 감면을 해드리는데 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전 공상공경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했다면 반드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 퇴원 후 관련 서류를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출 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하시고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여기 나와 있는 제출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하시면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잘 알고 급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 드려요. 지자체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어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일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린다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전투 또는 공무 중 상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관할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급 신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지청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6개의 보훈병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중앙보훈병원과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그리고 인천보훈병원까지 언제 개업을 했는지 연도수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대상 중에서 국비 환자와 감면 환자가 있는데 국비 환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1급부터 7급까지는 진료비가 면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국지사, 전공상공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지원 공상공경, 지원 공상공무원, 재부상공경, 재부상공무원 등도 면제입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인 국가유공자 7급과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규 등록자인 고엽제 후유증 2세 포함한 경도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중 12부터 14등급 특수임무 부상자 중 7급은 상위처 외 진료 시는 10% 본인 부담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상위처는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7급이라고 했을 때 상위처는 국비로 면제됩니다. 국비 치료가 되는데 내 상위처 이외의 진료시는 10% 본인 부담이라는 거죠.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국가유공자 7급 인분이 상위처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허리 관련된 부위가 상위처로 돼 있었을 때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척추에 관련된 내용은 그러니까 상위처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위처에 관련된 내용은 국비로 면제가 되는데 만약에 다리가 아파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갔다 아니면 척추 이외에 팔이 아파서 갔다 그럴 경우에는 90%는 감면을 해드리고 10%만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은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면제인데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등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승인된 질환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상이자는 상위처에 대한 면제입니다. 그럼 또 감면 환자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교 참전 제1학도 연구는 면제를 해드리는데 국가유공자 중에서 무공, 보국 수훈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60% 감면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60%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는 90%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지금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군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진료 대상 구분을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비 환자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전공상군경 6급과 7급은 국비 환자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위탁병원을 이용을 할 때 위탁병원도 전문 위탁이 있고 지정 위탁이 있고 응급 위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셨다가 급할 때는 이 내용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위탁은 우리가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정 위탁입니다. 위탁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게 지정 위탁인데 이 내용을 보면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위탁병원 내용이 이 지정 위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 위탁은 무엇이냐? 내용은 전문 위탁은 국비 진료 대상자 중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 등 진료 여건을 고려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병원에 위탁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러니까 심각한 병일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더 큰 병원으로 의뢰를 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전문 위탁입니다. 그리고 응급 위탁은 국비 진료 대상자 중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타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 제가 의료지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응급실을 이용을 하고 14일 이내에 보훈청에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진료비를 다시 돌려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급 위탁 내용도 알고 계시면 급할 때는 꼭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자녀들한테도 꼭 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차량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량 구입 사용에 따른 지원은 했을 때 영업용 차량이 아닌 보철용 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혜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취득세와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환경개선 부담금, 경유 차량일 경우에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면제 요건은 이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료 감면도 되나요? 했을 때 이 내용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되는지. 그래서 이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철용 차량 사용 중 국가유공자께서 작고하시게 되면 가까운 보훈청에 정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주차표지 및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 지원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가족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했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감면 차량 여기 나와 있죠. 단 국가유공자 탑승 시 고속도로 요금소에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보시고 LPG 차량은 가스 충전 요금이 할인됩니다.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 시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이 할인되며 집에서 사업장이나 직장, 학교가 왕복 80km 이상인 경우에는 1일 기준입니다. 50리터를 더 추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머지 이 내용들 보시고 통합복지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사진 준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LPG 세액 보조금 서비스 이용 시 주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만 사용해야 되고 유공자가 사망이나 세대분리, 해외 체류, 차량 매각 등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LPG 보조금이 정지됩니다. 다음은 대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사업,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요 했을 때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과 임대를 받고 싶습니다. 신청 자격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고 매월 1월 초에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을 하십시오. 서류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신청 후에는 배점 기준,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탈락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을 해드린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아래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 종류 및 조건으로
9부는 아파트 분양일 경우에 대부 한도액, 연 이율, 상환 기간, 담보 조건 이렇게 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담보 조건에서 주택을 임차하거나 주택을 개량할 경우에는 연 2%와 주택 개량은 연 3% 연 이율인데 상환 기간은 7년 균등이고 담보 조건으로는 그 해당 부동산과 보온 급여금을 담보 조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농토 구입, 사업, 창업, 생활 안정, 보철용 차량 구입 시 이 내용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감면이 된다던데 이 내용을 보시고 대부재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게 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지원입니다.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이 요양원 6군데의 요양원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부모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요양등급 판정자 중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시설급여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 부분의 일부를 감면해 드립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어떤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정지시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구비서류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확인하실 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하면서 이 내용 또 나와 있죠.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할 보훈청에 노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 대상과 선정 기준, 제외 대상, 대상 결정,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 1회에서 2회, 1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네요.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보훈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 대상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소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보훈복지타운에 복지타운 입주희망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과 어떻게 하여 결정을 하는지 복지타운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까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하면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이럴 경우에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발생 신고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급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훈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협약 콘도 이용 안내를 참조하시고 여기 보훈휴양원 이용 방법부터 각각 리조트 이용 방법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릅니다. 관할보훈청에서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신청하십시오.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 발급은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인에게만 발급됩니다.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과 유족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수권유족, 부모일 경우 부모 모두 100% 감면 시설과 50% 할인 시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전 공상군경 6급과 7급의 국가유공자 혜택 중 기타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녀 형제 중 1인에게 병역 혜택이 있습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6급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인인 경우에 그 자녀 형제 중 1인, 단 7급 및 공상경찰은 제외합니다. 방법은 관할보훈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보측력으로 편입되어 6개월간 봉사 분야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합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에서 면제시켜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연말정산 추가 소득 공제, 연말 소득 정산 시 200만원 추가 공제, 비과세 종합저축과 소득세, 비과세, 상속세, 증여세, 상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증명 발급 수수료 등 면제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수수료부터 출입국에 관련된 사실증명 수수료까지 감면이 면제됩니다. 또한 TV 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월 2,500원 면제되고 전화요금은 시내 시외 통화료 50% 할인, 시외는 3만원 범위 내입니다. 이동전화요금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사용료에 35% 할인이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요금 감면, 인터넷 통신요금 30% 할인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국가유공 상의자 본인, 동반 3인 포함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시 예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먼저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에 신청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장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안장식 일정을 국립묘지 현충과의 합의하여 정하시고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하여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 내용 보시고요. 배우자를 합장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장례는 치렀는데 사설 묘지에 안장했는데 묘비를 세우고 싶어요. 그럼 묘비 설치 후 3년 이내 관할보훈청에 묘비 제작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나와 있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4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 제작비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단 묘비 제작비는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한 경우에만 지원해드립니다.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보훈청 보상과에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승계 순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권리가 승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신원 조회 후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 승계 여부를 알려드리며 유족증을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전공상 군경 유족 사망 시에는 사망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상위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170만 4천원을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리며 상위 등급 2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은 144만 4천원,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인 사람에게는 112만 7천원을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꼭 관할보훈청에 알려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째, 사망 또는 국적 상실, 두 번째, 국가유공자의 결혼, 재혼, 배우자 포함, 이혼, 자녀 출생 등으로 친족 관계가 발생 소멸된 때, 세 번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 네 번째, 국가유공자 수권유족의 주소 변경, 영주권 취득. 다음, 국가유공자가 수권유족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꼭 관할보훈청에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혜택 중 전공상 군경 6급과 7급을 위한 보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